여러분 이런 적 있죠? 분명히 괜찮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예쁘고 말도 잘 통하고 나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묘하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되면 진짜 위험한 신호입니다. 좋은 연애는 절대 헷갈리게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눈치 보고 내가 더 맞춰야 할 것 같고 항상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애초에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죠. 특히 모태솔로나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괜찮은 여자 한 명만 나타나면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내가 당연히 다 맞춰야지, 앞으로 내가 이런 여자를 어디서 만나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뭔가 쎄한데도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 남자가 이해해야지,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근데요, 연애는 노력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바뀔 것 같은 여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 여자, 조금만 더 양보하고 참으면 괜찮은 것 같은 여자.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은 딱 정리해드릴게요. 연애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할 여자 4명의 유형을요. 이건 절대로 여자를 욕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 남자 여러분들 시간, 멘탈, 돈, 자존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정립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대입해보셔도 좋고, 앞으로 연애 시작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기준부터 장착하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연애의 고통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연애에 있어서 당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책임지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엔 잘 안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논리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갈등이 생기는 순간 바로 드러나요. 절대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날 그 말은 좀 상처였어,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그때 보통 정상적인 반응은 내가 생각이 짧았네,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이겁니다. 근데 이 유형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걸 그렇게까지 받아들여?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 왜 이렇게 예민해?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그때 말하지, 왜 이제서야 말해? 남자가 뭐 그래? 이렇게 사과 대신 해명 대신 반박을 하는 거죠. 약속이 늦어도 상황 탓, 싸우면 항상 당신 말투 탓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남자가 어떻게 되냐? 자기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연애에서 제일 위험한 구조가 이겁니다. 한쪽만 계속 사과하는 관계. 이 유형은 연애를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은근히 기싸움으로 봐요. 사과하는 걸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결국 당신이 먼저 숙이게 됩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자존감이 깎여요. 절대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잘못을 알았을 때 미안 대신에 네가 예민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를 손해보기 싫은 게임으로 보는 여자입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근데 속을 보면 기준이 하나예요.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이렇게 썸을 탈 때부터 보이는 거죠. 계산할 때 늘 애매한 타이밍에 자리를 비웁니다. 다음에 내가 계산할게. 근데 그 다음은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인 거죠. 당신이 시간 쓰고 노력하고 운전하고 예약하고 그걸 기본값으로 받습니다. 고마움이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 당신이 데리러 갔어요. 보통이면 너무 고마워, 피곤했지, 다음에는 내가 할게,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형은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늦을 거면 미리 말해줬어야지, 남자가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관계를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참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그만큼은 돌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손해봤나?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이 구조로 가면 남자는 점점 제공자가 돼요. 연애가 아니라 후원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연애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인 구조는 결국 한쪽을 소모시켜요. 초반에 고마움이 없고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보인다? 이건 나중에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이 제일 순해요. 초반 태도가 그 사람의 기준인 거죠.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전 남친들이 나쁜 사람이었던 여자입니다. 한두 명 정도는 이해합니다.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2명, 3명, 4명 전부 이상한 남자였던 거예요. 걔는 집착했어, 걔는 능력이 없었어, 걔는 나를 이해 못했어, 걔는 나를 가스라이팅했어, 걔는 쓰레기였어, 등등등. 회사도 문제였고 친구도 문제였고 항상 주변이 이상했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항상 자기는 피해자인 거예요. 자기 잘못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때 나도 좀 미숙했어, 나도 잘못했지,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은 당신이 새 남자라서 당신 편이죠. 근데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당신도 그 줄에 들어갑니다. 역시 남자는 다 똑같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도 전 남친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관계는 둘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항상 실패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다면 패턴은 반복돼요. 이건 거의 공식입니다. 전 남친 얘기를 할 때 내용보다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분노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자기 반성도 있는지. 모든 과거가 남 탓인 사람은 미래도 남 탓이 됩니다. 이거 100%예요. 이건 초반 대화에서 충분히 걸러집니다. 네 번째, 갈등이 생기면 대화하지 않고 통제하려는 여자입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 보면 싸움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난 싸우는 거 싫어, 그냥 좋게 가자. 근데 막상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십하는 거죠. 갑자기 차갑게 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말 안 할게, 네가 이기고 싶으면 이겨 라면서 겉으로는 물러난 것 같죠. 근데 관계 주도권은 이미 그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러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괜히 말했네 라고요. 결국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달래고 먼저 사과합니다.
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구조가 굳습니다. 의견을 말하면 분위기가 쌓여지고 말을 안 하면 또 냉전입니다. 그렇게 남자는 점차 말을 줄이는 거죠. 그냥 내가 맞출게 라면서요. 근데 이 포지션으로 가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화 대신 침묵으로 압박하는 사람은 파트너가 아니라 통째가 됩니다. 연애 때도 힘든데 결혼 가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도망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은 초반에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분위기로 압박하는 사람인지 이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절대 책임지지 않는 여자. 두 번째, 관계를 손해보기 싫은 게임으로 보는 여자. 세 번째, 모든 과거가 남 탓인 여자. 네 번째, 갈등을 대화가 아니라 통제로 푸는 여자. 여기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연애 구조가 한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이걸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쎄였는데, 그때 그냥 멈췄어야 했는데 괜히 시간 낭비했다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여자 번호 따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썸 단계에서 위험 신호 있는 법, 초반 대화에서 본성을 파악하는 질문 구조,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판별하는 기준, 괜찮은 여자와 위험한 여자를 구분하는 체크 포인트, 이걸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하고 피드백해드립니다. 지금까지 250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다녀가셨고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30대 초반까지 모태솔로였던 분이 1개월 안에 첫 연애를 시작한 케이스도 있고, 30대 후반까지 시골에 살며 썸 한 번 없었던 남자분이 2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난 케이스도 있으며, 늘 어장만 당하던 분이 이제는 먼저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생 괴롭고 고통스러운 연애만 했던 수많은 남성분들이 환골탈퇴하셨죠. 나이, 학력, 직장, 환경과 관계없이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매달리는 연애를 할 건지,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연애를 할 건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만 하셔도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2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연애 전자책도 선물로 드려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당신의 연애에 행운을 빌며 원데이 클래스에서 만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